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라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출마 선언을 하실지 몰랐고 예전에 한번 농담처럼 내가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네. 나는데 여기 정치 시그널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출마 각오를 밝히신지는 몰랐네요. 아닙니다. 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너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시작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또 치고받고 예. 싸우는 형국이라 더 이상 미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우리 당원들한테도 있고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제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폭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기사회생의 반전의 계기를 찾아서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생사에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최고위원이라도 출마를 해서 옳은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모든 후보자들이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나 다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네. 단어 자체로는 예. 다 단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합해서 잘 싸워야 되죠. 그러나 혁신을 하지 않고 혁신을 뭉갠 상태에서 잘 단합해서 뭉쳐서 싸우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공허한 소리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니도 책임이고 나도 책임이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우리 모두 그냥 열심히 뭉쳐서 싸우자. 싸우면 된다. 예. 이런 건 굉장히 저는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자기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선택을 받으려면 그럼,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러닝메이트제는 금지가 되어 있는 네. 상태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도 댓글에 보니까 뭔가 김근식 후보와 이름을 나란히 이렇게 몇 명을 적으시는 댓글이 좀 눈에 그래요? 띄어가지고 예. 뜻이 맞는 후보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뭐 이걸 특정 계파가 만들어지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계파 운동을 금지했거든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러닝메이트 제도를 공개적으로 지금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파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쇄신이냐 기득권이냐, 예. 아니면 혁신이냐 수구냐, 네. 뭐 이런 큰 캐터고리로는 사람들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짝지어준 그렇죠. 러닝메이트가 되는 그럼요. 거네요. 그러니까 쇄신, 혁신 이런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분들은 이제 큰 범죄에서 쇄신의 큰 범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은 이제 구친윤이나 구기득권, 구주류 세력에서 나온 분들,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서 아마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본경선에 이제 당대표의 경우에 본경선에 진출한 4인을 꼽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좀 꼽아보신다면은. 글쎄 5분 중에서 한 분이 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될지 참 어려운 예측입니다만, 이제 곧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될 텐데, 네. 저야 개인적으로는 지금 혁신파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두 분 다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50대 50이거든요. 이번에 예. 컷오프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50인데, 책임당원 50도 전수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3,000명의 랜덤 샘플을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조사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지도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인지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당내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쇄신과 개혁, 뭐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대표랑 최고위원을 뽑아달라. 그러니까 쇄신과 혁신파를 뽑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좀 냈어요. 그렇죠. 이거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후보들을 돕거나 그런 구상은 없으신 걸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일 큰 지금 난관이 도무지 관심과 흥행이 잘 안 돼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리 당원들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김문수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좀 자포자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금의 혁신과 구주류 사이의 어떤 선택을 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거 누가 이길까? 지금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많죠. 같은데. 누가 이길까? 누가 돼야만 우리 당이 살아날까? 뭐 이런 관심을 끌어야 되고 흥행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흥행에 일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아, 흥행에 전당대회를 예. 하고 있음을 좀 알리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역할하시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그 지지층이 많고 또 실제로 그 상징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움직일 때마다 이게 확확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바깥에 있긴 하지만 외곽에서라도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만약에 하시면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흥행에 좀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후보 누구를 돕고 뭐 그걸 떠나서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흥행을 일으키는데 좀 역할을 네,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와중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오히려 더 윤어게인 이래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 여론은 윤어게인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네. 좀 다수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느끼는 분도 많으실 테고. 근데 최근에 뭐 여론 흐름 같은 걸 보면은 여전히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후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뭐 괴리가 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왜곡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후자로 분석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개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좀 앞서가는 수치가 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그 실제 당심이나 민심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로 ARS 여론조사고요. 최근에 나온 걸 뭐 지금 이게 방송이 아니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2.1%입니다. 응답률이. 그래요? 네. 어떤 조사인지는 좀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나온 김문수 1등, 장동영 2등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로 사실은 불란서의 여론조사 발표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해요, 사실은. 네. 그렇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 뭐냐면 그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극성스러운 목소리 큰 분들만 과대 결집돼서 그분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적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적은 숫자지만 과대 표집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뭔가 당심은 저런가 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당원들 중에서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도대체 이 꼴이 어디까지 가나, 예. 이 상황에서 이 당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진짜 한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결국 그 순간에 가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 이제 그게 짠물론이잖아요. 네. 대선 패배 후에 이제 우리 당을 지키는 사람 다 떠났고 윤어게인 같은 짠물들만 남아 있다. 근데 짠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클 뿐이지 저는 여전히 80만, 70만의 책임당원 중에서 네.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면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졌습니다만 예. 그때 한동훈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책임당원에서 얻은 투표가 38%입니다. 그러니까 38%는 지금도 개혁과 혁신, 윤어게인은 안 된다. 당심이 남아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분들이 뭐 얼마나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윤어게인이, 김계린이, 전환길이 들어와도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과대 표집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피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있군요. 그리고 워낙 헛소리라니까 언론에 많이 헛소리가 등장이 되죠.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죄를 했고요. 조사를 한 7시간 정도 받았는데 김 여사 수사는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 또 여러 번 출석을 할 것 같고 수사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만약에 지도부 입성하시게 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뭐 이것뿐만 아니고 내란 특검 이런 게 좀 당 운영에는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종의 내후 애환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 내부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단결이 되고 결집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쇄신이니 뭐 아니니 서로 이렇게 갈등이 좀 있고 예. 그리고 바깥에서는 특검의 칼날이 우리를 이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 애환 상태인데 내부의 갈등과 논쟁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단합해서 가야 되겠죠. 네. 문제는 이제 특검이 우리 당에 이제 겨누고 있는 건데 두 개를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내란 특검이 지나치게 내란 프레임을 더 씌워서 우리 당 전체를
이렇게 압살하려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소환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까지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 당을 마치 내란 정당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제가 지도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합해서 단호히 막아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한 개인의 비리, 부패, 뇌물, 인사 개입 이런 거잖아요. 뭐 근데 공천도 연루가 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공천도 잘못된 개입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우리 당에 만약에 관련자분들이 나온다든가 또 혐의가 입증이 된다든가 기소가 되면 그건 내란 특검의 정치적 우리의 방어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의 결과 그다음에 기소 여부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 당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김건희 특검. 그래서 김건희 예. 특검과 내란 특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